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남은 TK 5곳에 대한 후보자와 공천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갑의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동구 군위갑, 북구갑에서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 후보를 정하고 15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결과 정리해보고요. 인터뷰에서는 대구 정책연구원 출범 1년을 맞아 박양호 원장 만나봅니다. 3월 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 리포터. 네, 동대구로부터 살펴봅니다. 범어내거리에서 옛 MBC 내거리 방향으로 법원부터 정체되고요. 달구벌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 수성구청역 지나면서 막히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동북로 침산교에서 연안내거리 방향입니다. 상격 주공아파트 앞 1, 2차로에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침산교에서 연안내거리 쪽으로 지나신다면 상격 주공아파트 앞에서 1, 2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봉덕로 남구청 내거리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은 영대병원 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요. 학정로 구리 내거리에서 54단 정문 방향 근로복지공단 지나면서 흐름 좋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는 중부내륙지선 창원대구 양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다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고요. 비로 내린다면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6에서 12도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6.1도, 습도 7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명이라는 통계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전국의 시군구 통계도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대구 달성군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졌는데 달성군은 1.03명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달성군에서는 1,700명의 아이가 태어나 출생아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자체 중에서도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달성군이 군 지역 가운데 1등이라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출산율이 이렇게 높은 비결 뭘까요? 네, 달성군의 군정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 도시인데요. 이에 걸맞게 다양한 임신, 출산, 보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주고요. 우리 아이 출생 축하 통장 개설을 지원하고 분만과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로 유모차를 빌려주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지역 캠핑장 이용을 지원합니다. 또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열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도 줄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커서 사교육을 이유로 이사하는 등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요. 달성교육재단 설립, 영어교사 전담 배치, 장학금 지원, 해외 영어 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북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면서요? 네, 전문가와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경험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놀이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놀이터는 아이들의 창의성, 주도성, 사회성 발달을 강화할 기회를 놀이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강당 같은 곳에 임시로 놀이터를 만들어 돌봄을 실현하는 건데요. 이달 중에 돌봄 관련 시설과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차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돌봄의 질을 높이는 노력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경북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경북 지역에는 14개 대학에서 1,000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금호공대,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고 대구에서는 경북대, 대구교대 등 6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1,000원을 주고 아침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좀 늘었다고요? 네, 그간 이 사업은 대학생이 1,000원만 내면 정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를 부담했습니다. 보통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학교 부담금이 높아지자 대학들이 사업 중단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금을 한 끼당 2,000원으로 늘린 겁니다. 지자체도 한 끼당 1,000원 지원에 나섰고요. 대구시는 올해 전년 대비 2배 확대된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대상 인원도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또 총동문회나 재단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올랐지만 지원이 늘었기 때문에 든든한 한 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엔 대구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구상은 대구시가 자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시민단체가 모으는 성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대구시가 직접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명칭을 딴 광장과 동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반대했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는 지적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 찬성하면 북한이라면서 반대가 있다고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앞으로 시의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지난해 말 폐쇄됐던 대구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오는 7일 다시 문을 엽니다. 달성군 다사업 지하철 2호선 대실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소통이나 적응, 정보 교류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고충 상담을 해주거나 행정과 통역을 지원합니다. 또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법률 등 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문화 체험 행사도 운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야채 가게 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봄나물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달래랑 냉이랑 두릅이랑 또 참나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물이 이제 제철로 시작하는 게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요새는 또 하우스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봄이 아니더라도 가을이랑 겨울에도 냉이는 이제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봄나물이라는 의미가 좀 없어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좀 특별함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봄철 되니까 봄나물이 입맛도 돋게 하고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좀 찾으십니다.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는 건 냉이랑 참나물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어요. 요즘 이것저것 다양하게 좀 먹을 수 있으니까. 냉이는 무침으로 먹어도 맛있고 된장국 끓여서 드셔도 맛이 진짜 좋습니다. 두릅은 이제 데쳐서 그냥 바로 드시는 게 영양가도 좋고 또 초고추장에 찍으면 또 간간하게 맛있어서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일단 나물 먹으면 비타민C 많아서 좋고 칼슘, 칼륨 좋은 거 다 들어있으니까 건강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또 피로도 풀어주고 좋아서 봄에 이런 피곤함들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봄나물 많이 드시고 환절기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대구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대구 정책연구원이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싱크탱크로서 진단한 대구의 특성과 대구 혁신이나 미래 정책 발굴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일단 대구정책연구원 출범 1년 축하드리고요. 예, 네, 대구경북연구원이 분리되고 중책을 맡아서 누구보다 바쁘게 1년을 보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소회를 먼저 듣고 싶어요. 예, 작년 2월 1일에 네. 대구 미래발전연구에 특화된 대구시 최초 싱크탱크로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향한 정책 연구에 매진해 주요 연구 결과를 대구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 200여 개의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원 1주년 심포지움을 맞아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과제가 뭐 그렇게 많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애쓰셨을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개원 1주년을 맞아서 연 심포지엄의 주제가 대구 굴기와 지방시대입니다. 이 대구 굴기를 대구의 대도약, 대전환으로 이해하는데요. 원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다고요. 예, 대구 굴기는 작년부터 홍준표 시장님께서 제시한 대구의 새로운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그 의미는 우뚝 높이 치솟아 장기간 고도 성장을 이루는 대구 발전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모시고 민생 토론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높이 솟는 대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높이 치솟아 발전하는 고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대구 굴기라 합니다. 그런데 이 대구 굴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변화를 촉진하는 혁신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겠죠. 네. 예. 혁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대구가 내륙 도시 한 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요충지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이 수도권 메가시티에 맞서는 남부권의 거대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구가 국가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우리 대구 정책연구에서 그동안 분석해 보니까 네. 대구가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호남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정중앙지대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또 영남의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3대 중심 도시였고 네. 대구 의전, 대구 사범, 또 경부 측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셋째는 중추도시입니다. 서울과 지방 광역시 간의 도달 거리를 평균 거리로 측정해 보면 대구가 가장 가깝습니다. 이것은 대구가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추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앙 입지 또 중심지 기능, 또 중추 도시 기능 이것이 합쳐서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거점 대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위상인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런 우리의 도시 전략적 공간이라는 특성과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 굴기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예, 대구 굴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하나의 시작이요 엔진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혁신이 장기간에 걸쳐서 밋밋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혁신은 단기간에 무더기로 왕창 나타나는 혁신이라야 합니다. 때마침 지난 1년 6개월 남짓한 동안에 대구시에서는 많은 중요한 혁신이 단기간에 다발로 아주 네.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저는 12대 혁신이 다발로 나타나서 하나의 대구 슈퍼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 다발형 대구 슈퍼 혁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마침 12대 혁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광 혁신, 네.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혁신 같은 거, 또 네. 달빛 철도 혁신, 또 군위 편입 혁신 이런 굵직굵직한 혁신이 포도송이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엔진이고 대구 굴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혁신과 혁신들이 다 모여지면서 포도송이가 한 송이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미래에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되고 있고 지금이 아주 중요한 적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예. 이제 또 굵직한 것들 얘기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대구 경북 신공항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월요일에 대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 2030년 개항을 약속했잖아요. 예. 지금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관건인데 이거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 대구 굴지의 주요한 리딩 그 혁신이 네. 대구 경북 신공항 개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담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네. 그것이 운영돼야 되거든요. 네. 또 이 특수목적법인이 신공항 개발뿐만 아니라 J2 공항 이전 후적지도 같이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자면 이것은 일종의 신공항 개발과 신도시 건설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화된 공기업이 바로 토지주택공사 LH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LH가 반드시 여기에 투입돼야 되고 또 금융 관련 회사들 또 주요한 건설 회사가 같이 하나에 접목되어서 대구 신공항 개발에 최적화된 특수목적법인이 조만간 설립돼야 되고 그렇게 설립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정책연구원에 계신 만큼 이게 신공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로 나아가야 하나 좀 크게 보고 계시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미래를 계속 생각하면서 대구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5대 신산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산업들이 과거에 뭐 섬유라던가 자동차 이런 것처럼 강력하게 각인이 되는 것 같진 않아서 5대 신산업이 기대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대중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구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은 어떻게 제안을 하셨을까요? 예, 지금 대구의 산업구조 개편이 그 신공항 건설과 함께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구 미래 5대 신산업 예를 들면 로봇, 네. 또 미래 모빌리티 가는 건 이제 새로운 자동차를 이야기합니다. 신형 네. 자동차, 헬스케어, 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이 5대 신산업이 잘 발달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로봇 산업이 가장 선두에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 산업이 될 것입니다. 과거 섬유 산업이 과거 섬유 산업이 대구를 대표했다면 이제는 로봇 산업이 대구의 주축이 되는 특화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공항과 미래 신산업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산업 제품의 대부분이 항공화물로 수출됩니다. 반도체 99%가 항공화물이고 컴퓨터, 또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이 88%가 항공화물로 수출됩니다. 일종의 9988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998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을 전 세계로 실어날 수 있는 국제관문공항이 신산업 제품 생산기업 인근에 위치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신산업과 신공항이 패키지로 가는 좋은 계기를 지금 대구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구 5대 신산업 또 특히 로봇 산업의 발흥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또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혁신과 혁신끼리의 유기적인 결합, 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이 서로 보완 관계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12가지 혁신안에는 뭐 신공항, 달빛철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신산업들,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복지 만족도를 올리는 것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절대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혁신인데요. 어떤 사업을 통해 이런 걸 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예, 이 혁신은 아까 신광 또 신산업 또 달빛철도 같은 큰 마크로한 거시적인 그런 혁신도 있습니다만 생활을 시민들에게 와닿는 시민 체감형 그런 미시한 행복 혁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시민 체감 민생 행복 혁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대형마트 의무휴 평일도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민 체감 혁신이고 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들 또 그리고 신천에서 힐링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같은 것도 아주 그 시민 체감 혁신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동댐을 이용해서 맑은 물을 대구시 전역에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들도 생활복지 혁신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런 중요한 혁신들도 이런-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네 생활권마다 이렇게 네. 충족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대구 굴기를 위한 혁신안들이 하나하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것 같네요. 예. 아직 네. 이거 대구 굴기 또 대구의 그 혁명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네. 중앙정부하고 대구시가 협력 체계를 굳건히 네. 역대급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 또 지방의회, 산업체 또 대학, 연구소 네. 또 시민과 같이 함께 together 이런 지금부터 이렇게 함께 나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소통의 중심에 대구 정책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대구 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막바지 공천입니다. 이제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각 당의 공천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국민의힘의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공천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보수여당 공천이 이루어지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모았었는데요. 아직 경선 지역 4곳과 국민 추천제 2곳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제까지 대구 경북 25곳 중에 19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서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뭐 경선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인 결과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역시나 현역의 초강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선에서 현역의 높은 벽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특히 대구의 중진은 모두 공천장을 받아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호영, 김상원 의원은 3선 이상 페널티를 받고도 도전자들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초선인 김승수, 이인선 의원도 도전자들을 꺾고 본선에 직행을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재선인 김석기, 김정재, 송원석, 이미자 의원도 모두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초선의 구자근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현역 초강세장인 와중에도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좀 희비가 엇갈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대구의 임병원 의원과 김용판 의원이 도전자의 기세에 눌려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임 의원은 도태호 변호사의 결선 투표에서 패했고 그리고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무릎을 꿇었는데요. 또 경북에서도 이건이 나왔는데 포항 남구 울릉의 김병욱 의원이 이상희 전 청와대 춘추원장과의 결선 투표에서 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선에서는 지역구를 먼저 닦아놓은 현역이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의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로 경선이 배제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 지역에 단수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TK에서 그 현역 하위 평가자 2명에 대해서 컷오프를 한다고 밝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공개로 붙여졌었는데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가 어제 발표로 홍석준 의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에 그 총선의 경선에서 무소속으로 최경환 전 의원도 도전장을 낸 만큼 친박 후보들의 국회 입성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 첫 번째 키워드 막바지 공천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오리무중입니다. 알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대구 지역의 남은 지역 3곳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남은 지역 2곳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공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 군위군갑 그리고 북구갑 2곳인데요. 이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지금 오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장 현역 의원과 그리고 예비 후보의 배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리무중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국민공천제.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뭐 대한민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 추천도 가능한 공천제도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게 공천을 원하는 지금 모든 지원자가 공천을 원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들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뭐 사실은 흥행을 노린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동안 뭐 현역 중심의 공천이 이뤄지면서 국민의 시선을 끄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네. 때문에 조용한 공천이 아닌 화제성을 띈 공천제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가 좀 알 수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구에서 남은 2곳 이 현역 의원들도 공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컷오프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게 현역 의원 배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딱히 컷오프라고 할 수 없지만 전략 공천의 전 단계다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경선이 아닌 공관위가 그 최종 결정 후보 권한을 갖고 있는 점은 똑같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그동안 심사가 좀 미뤄졌는데 기존 컷오프 방식이 아닌 현역 의원을 배제하려는 단계다. 이런 관측이 대체적이긴 합니다. 네. 공관위 측은 현역 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역 의원이 이번 제도를 통해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 보호가 붙는 만큼 정말 알 수 없는 공천제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리무중까지 짚어봤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영남일보 서울정치부 정재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수요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